안녕하세요. 2학기 1차 지필평가 풀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부터 끝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A와 B가 있는데 양수이거나 0인 그런 A, B에 대해서 조건 P, Q, R이 있을 때 A, B, C에 들어갈 조건으로 알맞은 것을 짝짓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조건에 해당하는 A, B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부터 생각을 해보면 먼저 A-1과 B-1 부분을 임의로 선생님이 치환을 해볼게요. S하고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S하고 T가 될 것이고 따라서 S제곱 플러스 T제곱 부동호 쓰고 ST 이렇게 변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ST를 좌변으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했었던 방법 중에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이 있었죠. 이거를 사용해서 부동호에 대해서 S와 T 범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ST에다가 다시 A-1과 B-1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요.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고 따라서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양수를 곱한 이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사실 이 값은 0보다 작을 순 없고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겠죠. 두 개의 합이 0이 될 건데 이게 합이 0이 되려면 0이 되는 경우는 여기도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인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 이 식을 조금 더 풀어보면 A 마이너스 2분의 1 B가 2분의 1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B가 1이면 되겠습니다. 이 B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주면요. A 마이너스 2분의 1이 2분의 1이 되면서 A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 P를 만족시키는 A, B의 값은 A가 1이고 그리고 B도 1일 때 만족이 됩니다. 역으로 A도 1, B도 1을 대입을 해주면요. 대입을 해주면 이 부분은 0이 될 거고요. 이 부분도 0이 될 거고 여기도 다 0이 되겠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모두 0으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 P와 A가 1이다. 그리고 B가 1이다. 이거랑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조건 Q에 해당하는 A, B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교과서에 나왔던 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값, 즉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을 거예요. 양수에 대해 증명하긴 했지만 이 부등식은 a가 0이고 b가 0일 때에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그려 넣을 수 있고요. 또는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만 0인 경우에도 성립을 하겠죠.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등호의 방향은 지금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기 옮겨 적어 볼게요. 2분의 a 플러스 b하고 루트 ab라는 값이 이렇게 부등호가 그려질 수 없고 우리가 이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이제 같다는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써주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이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을 시켜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이죠. 따라서 완전제곱식 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 b는 서로 이렇게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이거는 책에서 증명 과정에도 나왔어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서로 같을 때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a와 b가 같고 반대로 a와 b가 같다고 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변이 모두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 R을 볼게요. 이번에는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실수 a, b에 대해서 실수 부분과 이 허수 부분이 모두 0이 돼야지 전체값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0이고 여기도 0이다. 그러면 이번엔 등식이네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는 a와 b가 서로 같고 동시에 이번에는 이쪽에 대해서 풀어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1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리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는 두 가지를 각각 경우를 나눠서 a가 0일 때는 b도 0이면 되겠죠. 또는 b가 1일 때는 a도 1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등식 R을 만족시키는 A, B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A가 0이고 B도 0이다. 요거 하나 또는 그 다음에 A부터 쓸게요. A가 1이고 그리고 동시에 B도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또는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A와 B가 동시에 0이거나 A와 B가 동시에 1이어도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필요충분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해서 써볼게요. 조건 P랑 필요충분 조건이었던 거는 A도 1이고 B도 1이다 였고요. 그 다음에 조건 Q랑 필요충분 조건이었던 거는 A와 B가 같다 였고요. 조건 R이랑 필요충분 조건이었던 거는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이거나 A가 1이고 B가 동시에 1 이렇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그 다음에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 조건 R의 진리집합을 R이라고 했을 때 집합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집합이 어떤 게 되나요? 집합을 그려볼게요. 가장 넓은 범위에 있는 것은 이 집합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 R이 있고 그 안에 집합 P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합으로서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집합 P가 R에 포함되고 집합 R이 집합 Q에 포함된다. 따라서 조건에 대해 써보면 P면 R이고 R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A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그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화살표랑 같이 더불어서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말하면서 벌써 답을 써놓았는데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30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인데요. 그 안에 부분 집합 AK와 B가 속해 있고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AK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했을 때 그 원소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집합 AK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합 AK 안에 들어있는 식을 보면 x 곱하기 y-k 이 값의 곱이 4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y와 x 그리고 k는 모두 자연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y도 여기 u에 속해 있는 원소이고 x라는 것도 지금 이 AK의 원소인데 AK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K도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자연수끼리의 연산인데요. 이것이 42가 되려면은 이 X 부분은 42의 약수가 돼야겠죠. 자연수 중에서. 그 다음에 Y-K 부분도 42의 약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X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1, 2, 3, 6, 7, 그 다음에 다 적어볼게요. 14, 그 다음에 21, 42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y-k도 역시 이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y-k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 원소가 아니라 y-k의 값이 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적어보면은 1, 2, 3, 6, 7, 14, 21, 42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곱해서 42가 돼야 되니까 이 경우에도 42 이런 식으로 둘이 곱해서 42가 되는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은 값이 모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x라는 값은 전체 집합 U에 속하는 그런 원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x가 아까 말했듯이 AK의 원소인데 AK는 U의 부분 집합이니까요. 그러면은 그렇단 얘기는 x는 30 이하의 자연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닌 값이 눈에 띄죠. 그래서 여기 42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x를 쳐줄게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있는데요.
y-k라는 값도 y도 역시 30 이하의 자연수이면서 그리고 k도 자연수입니다. 30 이하의 자연수에서 양수인 자연수를 빼주었을 때 당연히 30 이하, 정확히 말하면은 29 이하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여기 y-k가 42인 것도 안 돼요. 29 이하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표를 그려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집합 B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인 AK 교집합, 이 B의 여집합 부분을 찾기 위해서 B의 특징을 볼게요. 그러면 B에 대해서 B 안에 쓰여있는 식을 볼게요. 자, 이것이 U에 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30 이하의 자연수란 이야기입니다. 3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걸 좀 간단하게 해보면 여기 3이랑 42 부분을 약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14 마이너스 3분의 x가 되는데요. 이 값이 3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x는 3분의 x가 자연수가 되려면 x는 3의 배수가 돼야겠습니다. x 역시 30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어쨌든 이게 3의 배수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x가 어디서 나왔죠? 집합 B에 있는 x인데 그 부분에 이 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그 x, 3의 배수가 돼야 하는 x는 바로 B의 원소입니다. 집합 B의 원소인 이 x는 3의 배수가 될 거예요. 집합 B의 원소를 구해보면은 x가 3, 6, 9, 12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인 거니까 30까지 갈 수 있어요. 이때 3분의 x의 값도 구해보면 1, 2, 3, 4 해서 어디까지냐면 10까지입니다. 따라서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x의 값은 3부터 6, 9 해서 30까지 모두 다 될 거예요. 왜냐면은 3분의 x 값이 1일 때 1을 빼줘도 14에서 1을 빼줘도 자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에서 10을 빼주어도 4로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경우에 되기 때문에 B의 원소는 3부터 3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으로 가볼게요.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의 원소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K라는 원소의 이 표에 나타난 것들이 요 X값이 AK의 원소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런 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차집합으로 고쳐볼게요. AK 차집합 B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이 말은 AK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들을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B에 속하는 원소들은 3의 배수였죠. 따라서 이 부분들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X가 3의 배수인 것들을 제외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모두 제외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좁혀졌는데 이 AK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것까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을 2와 7과 14 중에 어떤 것으로 구성을 해야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지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AK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원소들을 써주면 2와 7과 14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합은 여기에 이렇게 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의 의미는 가능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언제나 이런 집합에 속한다는 뜻이니까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찾아야 합니다. 3가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라는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는 경우 K는 어떤 범위에 있게 되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2라는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은 AK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에서 썼던 이 식 있죠? AK의 원소가 되는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이 X값이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Y-K가 42가 된다는 소리이고요. 식을 정리해보면 Y-K가 21이고 따라서 Y가 K 플러스 2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Y는 U의 원소이므로 30 이하의 자연수여서 이와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고요. K가 9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두 번째, 7이 여기에 속하게 되면 K는 어떤 범위에 있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7 곱하기 y-k가 42가 되고 따라서 y-k가 6이 되면서 y는 k 플러스 6이 되면서 k라는 값은 24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라는 수가 이 집합에 속할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4 곱하기 y-k가 42이고 y-k가 3이면 이제 y는 k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번에는 k가 27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연수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당연히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모두를 포함하겠죠. 2와 7과 14를 모두 포함하겠죠. 이 범위에서는. 따라서 이 집합 자체가 원소가 2와 7과 14 이렇게 3개의 원소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9보다 큰 경우 10보다 크거나 같고 K가 2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번에는 2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7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2와 7이 아니고 7하고 14를 포함하겠습니다. 따라서 7하고 14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 이상이고 K가 27 이하일 때 그럴 때에는 14만을 포함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AK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가능성은 2와 7과 14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경우를 본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각각의 원소가 들어있다면은 자연수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꾸로 자연수의 범위를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이 집합, AK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은 K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얘기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K가 이러한 범위에 있을 때에는 원소가 3개가 될 수 있다라고 적은 거고요. 두 번째, K가 10 이상이고 24 이하일 때는 둘 다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이 7과 이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7과 14만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25 이상 27 이하일 때는 이 범위가 되는 K 값이 해당되는 원소는 14뿐이죠. 따라서 14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집합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K의 범위가 이렇게 10 이상이고 24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의 개수를 구해보면 10부터 11 쭉 해서 24까지예요. 그러면은 자연수들의 합이니까 개수니까 24에서 9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15개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논수령 1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합집합이기 때문에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원소들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1, 2, 4, 5, 6, 8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통으로 들어있는 교집합의 원소들을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은 2하고 8 이렇게 2개가 되겠죠. 따라서 교집합의 원소는 2와 8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차집합으로 바꿔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인 것을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 차집합 B의 원소는 1과 4가 되겠습니다. 논수령 2번 풀어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답을 추론해 보도록 할게요. 이 증명에 사용되는 증명법이 뭐였죠? 네, 이거랑 비슷한 거 증명한 적 있어요. 교과서에서 학습할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한 적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대우를 이용해서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정도 부정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대우 방법으로 증명을 했었죠. 따라서 어떤 것이 맨 앞에 오면 될까요? 네, 나가 맨 앞에 오면 되겠죠. 주어진 명제의 대우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구했으니까 나가 맨 처음에 와서 C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럼 C를 동시에 구해보도록 할게요. 대우를 구해보면은 2번이니까 조금 더 축소를 시켜서 써볼게요. A랑 B는 위에 쓸 거고요. C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입니다. 대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나 다음에는 가가 되겠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고 하는데 이때 k는 자연수에 대해서 3k-1 또는 3k-2로 n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각을 제곱한 형태에 대해서 a,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적어볼게요. n이
3k-1일 때 제곱해서 n제곱을 구해주면 잘 안 써지네요. 잠시만요. 네. 제곱해서 n제곱을 구해주면은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입니다. 자, 문제에서 3으로 묶어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1이 남습니다. 따라서 A 부분이 여기가 되겠네요. 라지 A 부분은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이 3k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n제곱은 구해보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역시 3으로 묶어주면요.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b가 되면서 대문자 b에 들어갈 부분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명 순서를 알아볼게요. 나 다음에 가로 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다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쭉 증명을 해볼게요. 이때 아까 구했던 A와 P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자, 여기가 0 또는 자연수래요. 그러면 3에다가 0 또는 자연수를 곱하고 1을 더해주는 값. 이 값은 3의 배수가 될까요? 네. 이 값은 3의 배수가 안 되겠죠. 따라서 뒤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적을게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라로 옵니다. 라로 오면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임을 밝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술형 2번 그 중에 1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참이 되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5가지입니다. 3번입니다. 점 4,2에 대해서 y는 x 위의 점 P와 x축 위의 점 Q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PQ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의 상수 AB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다가 점들을 찍어 보았습니다. 삼각형을 그려 보았는데요. 삼각형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은 교과서에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 선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A로부터 이 점을 P라는 점을 찍고 Q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번에 A를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Y는 X에 대해서 A를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와 Y좌표가 바뀌겠죠. 이렇게 이 점을 A'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어주면 그림은 좀 안 같아 보이지만 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을 구할 건데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각각 Y는 X와 X축을 지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움직이는 점을 조금 움직여서 이 두 개의 선분을 직선상에 놓이도록 펴주면 훨씬 길이가 짧아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A'이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잇는 그런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시켜서 풀 건데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실 이 AQ라는 선분이 없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 AQ라는 선분 부분에서도 어떻게 해야지 최소가 될까요? 역시 이 선분에 대해서 요
선분 PQ하고 선분 QA의 길이의 최소값의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역시 대칭을 시켜야겠죠. 점 A를 이번에 X축에 대칭을 시켜서 A2'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 부분의 길이하고 대칭시켰을 때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직선으로 쭉 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삼각형 APQ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값이 될 때 어떻게 생겼을지, 어떤 길이가 될지 추측 가능하시죠? 대칭 이동시킨 점들 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 점들 두 개 사이에 거리를 구해주면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값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대칭 이동시킨 점들을 원래 점으로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A'과 A2'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4하고 4, 마이너스 2의 거리 구해보면은 16이 아니라 차가 2니까 4 플러스 그 다음에 차가 6이니까 36 되면서 루트를 씌워준 값, 이 값이 되겠죠. 루트 40입니다. 이 값은 루트 안에서 4를 꺼내주면은 2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APQ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최소값. 그때의 AB를 구하는 건데요. 그때 AB를 구하려면은 이 점 P와 점 Q에 관련해서 지금 요 두 개 A'과 A2'을 지나는 직선과 교점을 구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자, Y는 하고 기울기 구해볼게요. 2분의 4에서 2를 빼니까 2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주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2,4를 지나니까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한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A'과 A2'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과 y는 x의 교점을 구해서 구할 수 있겠죠. 교점. 그러면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은 x이다 라고 두고 4x가 10이니까 x는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이 값이 무엇일까요? 네, 이 값이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는요. x축과의 교점이죠. x축과의 교점을 구하면은 이제 b의 좌표가 나올 것인데 x축은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y의 값이 0이다 라고 나타내요. 따라서 y에다 0을 대입해주면은 이제 x 값이 나올 건데 자, 여기 y에 0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0인 것이고 따라서 x의 값은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b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x절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를 모두 구했습니다. 답을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자, 최소값은 2루트 10이었고 그 다음에 a의 값은 2분의 5이고 b의 값은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